9.7 부동산 대책.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최근 발표된 9.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상속 및 증여와 맞물려 있어 관심을 놓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1기 신도시 규모에 해당하는 27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민간 기업이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직접 시행사로 나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유휴 국공유지, 노후 공공임대주택 등을 활용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6.27 대책에 이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50%에서 40%로 축소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추가적인 대출 규제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상승폭을 키우는 등 시장의 반응은 미온적입니다. 특히 2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단기적인 신축 공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시장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기존 정책을 답습하는 박스가리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투기 수요 억제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LH의 사업 추진 역량 및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공급 물량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대책이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모두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공급 측면에서는 목표로 하는 135만 가구의 실현 가능성이 의문입니다. 기존 공급 계획 물량을 포함한 수치이며 비아파트 공급 비중도 상당하여 순수 아파트 공급량은 기대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LH가 직접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연이나 품질 저하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도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포함되었지만 이미 현금 자산가들이 움직이는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대출 문턱 때문에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집값이 오를 줄 모르고 발표한 걸까?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의도에 대해 여러 해석이 존재합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의도는 수도권의 심각한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잡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주택 착공 물량이 급감하며 향후 공급 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공주도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집값 상승을 막기보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9.7 대책이 발표된 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자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부동산 규제를 계속하는 명분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주택 공급이라는 명목으로 공공이 주택을 장악하고 궁극적으로는 주택의 상품성을 낮추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9.7 부동산 대책 자체에 직접적인 세금 인상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7 대책과 함께 언급된 이전의 대출 규제 6.27 대책을 살펴보면 주택 보유 부담을 늘리는 보유세나 양도세 강화는 현재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투기 수요 억제책이 부실하고 공급만 강조할 경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거래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추가되는 등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값 상승을 통해 세금을 더 거두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의문은 공식적인 발표 내용보다는 정책의 한계와 시장의 반응을 보고 제기된 비판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상속증여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